안녕하십니까. 삼류에게 힘을 주는 인생송영가 정영기입니다. 서울대 출신 여러분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요? 예,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울대 출신 전업주부를 한 방에 보내는 데는 한마디면 족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집에서 애나 키우려고 서울대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래, 나는 집에서 내조하고 육아하면서 전업주부로서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육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내공이 쌓인 서울대 출신 전업주부는 대응을 합니다. 공격을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여러 가지죠. 우스개지만은 서울대 출신도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벌 컴플렉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타인 기대나 자기 기대가 컸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쓰러지기도 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긍정을 하는데 그러나 밖으로는 아니야.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이 길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학벌 고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학벌 때문에 학벌에 인질이 되어서 쓰러집니다. 계속해서 우물 속에 있으면서 난 안 돼. 난 학벌이 안 좋아서. 나보다 학벌 좋은 저 순자는 잘 나가잖아. 근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안 돼 하면서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학벌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내외 갈등이 있고 최고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또 그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뒤처지면 아랫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7급이 아니라 5급 시험 고시를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9급에 사람이 9급이니 7급이니 5급이니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하 개념, 계급의식 뚜렷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공이 있어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래, 난 괜찮아. 이런 전업주부를 또 쓰러뜨릴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내공을 쌓은 서울대 출신 주부를 쓰러뜨리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러뜨릴까요? 만방을 연습해서 한 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패자부활전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들을. 패자부활전은 승자가 열지 않습니다. 패자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기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그리고 서울대 나온 사람은 이겨봤자 본전인데 미리 나와서 기다려가지고 패자부활전 열자. 자,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어쩌다 이겼는데 이번에 나가면 또 지는 거 아니야? 연구대들 또 막강한데 아니 지방대회 중에서도 요새는 막강하고 요새는 학벌 프리미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괜히 나갔다가 그냥 체면만 구기는 거 아니야? 쪽팔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못 본 동안에 저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류들은 지방대 출신은 이르들은 만방의 연습을 하고 한 방을 길러가지고 나오면 해볼 만합니다. 안 나오면 저기 포기하네? 기권승을 선언하면 됩니다. 자기 마당으로 끌고 가면 이른바 개도 자기 마당에서 싸우면 절반 접고 나간다고 하듯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마당으로 끌고 가서 자기 전법으로 이기면은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에게도. 왜? 그도 한 번 이겼는데 좌절을 겪어야 그것을 또 딛고 일어나 가지고 더 커지는 겁니다. 결국은 1, 2, 3류가 섞여 살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상생이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서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살리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경쟁의 세계에 가서 경쟁력을 기르면 상대도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와 겨루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는데, 한 방을 기르는 그 만방의 연마, 훈련, 그게 바로 서로를 살리고 나라 전체로 보면 나라의 힘이 커지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한테. 아니,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삼성에서 인재들을 길러놨는데 그 인재들이 다른 기업으로 가거나 나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면 그거 손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역시 거의는 다릅니다.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 있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든가 이 지구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인재 유출이냐. 무슨 이를테면 죽 서서 개 준다고 하듯이 우리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를 뭐랄까 인재 유출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크게 보면 지구요, 작게 봐도 한국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국력이 길러지고 세계의 경쟁력이 길러지는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좁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물어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1, 2, 3류가 서로 아웅다웅하고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것, 그렇게 경쟁하고 실력을 길러가는 것, 때로는 져서 좌절해가지고 절치부심하는 것, 그것이 상생입니다. 의외로 서울대 출신에게는 급수가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서울대 이야기하지만 서울대 겨냥해가지고 서울대 죽이기라든가 뭐 옛날 김대중 죽이기, 전라도 죽이기 그러듯이 서울대 죽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죽이려고 해서 죽지도 않고 기도 안 죽죠. 서울대 출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문대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 그런 내포입니다. 급수가 많습니다. 자체 갈등 얼마나 합니까? 내전이라고도 하죠. 이번에 그 조국과 윤석열도. 조국은 사법고시 몇 번 응시했는데 떨어졌고, 윤석열은 구수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붙었다고 하죠. 서울 법대를 같이 나와도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판사로 간 사람, 검사로 간 사람, 그 다음에 변호사로 간 사람, 그래서 승진에 또 그 고하, 이런 것 저런 것을 계속 경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중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그 뒤에도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더불어 이기는 방법, 더불어 사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경쟁을 경시하는, 경쟁의 효용성을 크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말에도 일리는 물론 있죠.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자체 경쟁을 하든 또 대외 경쟁을 하든 그 피를 말리는 작업이니까 경쟁 자체가 인생의 질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도 있지만 경쟁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이를테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앤다 하더라도 대외 경쟁이 사라지는 거지 대내 경쟁, 학교 내에서 내신이라든가 반 내에서 등수라든가 이건 다퉈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좁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 폐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이 그 어디 쪽이냐, 즉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 정권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해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전략이지, 교육 본질이라든가 교육의 목표라든가 이런 쪽은 좀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대 출신들에게는 이렇게 서로 내전을 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법대 나왔다 하더라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경쟁도 하고 긴장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자기 기대와 타인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희망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절망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은 그런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정계로 나갔다. 근데 폴리페스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와 교수를 겸한 건데 부실합니다. 제가 조교로 있으면서, 시간 강사로 있으면서 많이 봤지만 교수 중에 마당발들은 실력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부할 틈이 없습니다. 조국도 이를테면 그렇게 많은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책 하나 읽기도 힘들죠. 그렇게 그 정계를 넘보고 여기저기 그 대중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사시패스에 대한 그런저런 그 심리적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이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개인이 앓고 그 다음에 그 집단 내에서 앓는데, 작게는 서울대 엘리트라고 하는 법대 출신들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기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지능력이라는 게 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했듯이 다중지능입니다. 인간은 이제 지능지수로만 얘기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을 가진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지능을 가진 중에서 서울대 사람들이 아주 특기를 보내는 게 뭡니까? 인지능력. 암기, 뭐 이제 사고, 분석,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런 능력까지를 인정해 주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 능력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다중지능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실행 능력이라든가, 현장에서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저런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사무직 중에서도 이를테면 수능과 논술과 닮아있는 일을 할 때는 서울대 출신, 스카이 출신들이 뛰어날 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사람하고 일어나는 일에서는 소통과 협업과 이해와 진폭이 넓은 사고와 진폭이 넓은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취약합니다. 서울대 친구들은. 그 다음에 맘마보이로서 과잉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칭찬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비판하면, 누가 조금만 파고들면, 한 방을 노리면 자기가 뭐랄까 이길 수 있을까 당황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 적이 없는데 여기서 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실패를 걱정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겨야 본전인데 내가 이 싸움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저렇게 도발한다 하더라도 내가 응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창의성 문제와 인지능력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방을 갖춘 삼류가 기습하면, 덤비면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끼리끼리, 그런 부담이 없는 끼리끼리. 그래서 서울대 그 교수들은 뭐 한 80% 안팎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교수가 아니라 저 외국에서 볼 때는 동창회다. 동문회다. 선후배나 따지고 뭐 동창이나 따지고, 거기에서 무슨 이질성이 없는데 창의적인 생각이라도 나오겠느냐, 비판 정신이 어떻게 발로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 출신이 우리나라 교수 세계를 점령하고 있고, 서울대는 특히 그러기 때문에 연고대보다 더욱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처럼 서울대 출신들이 갖는 취약점이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류들은 또 강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 측면이 많아요. 삼류 어떻습니까? 도전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결핍을 느끼고 연마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길렀다는 사람은 이렇게 계단식 성취를 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자신감,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 실패 속에서 배운, 자충우돌하면서 배우는데 수업료를 많이 지불한 이 실패의 학교, 경험의 학교에서 배운 이 체득한 것, 몸으로 얻은 것, 그것 때문에 단단히 무장을 하고 쫄지만 않으면 덤비려고 합니다. 인류한테도. 또 한번 해볼까? 그리고 어떤 그 자신감이 이제 그 현장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도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덤빕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시장에서도, 강사 시장에서도 보면 서울대보다도 오히려 연고대들이 이런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그 다음에 최고 1표는 없으니까 나는 뭐 조금 실패해도 어차피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인정받았으니까 최고는 아니니까 부담이 덜하고, 도전을 계속하는 속에서 자기 수정을 해가면서 실력이 길러져 가지고,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물론 유튜버 세계에서도 서울대 출신들이 이제 막강한 어떤 그 지적 능력이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잘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연고대들이 이렇게 대중성 있는 강연이라든가
아주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든가 유머라든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최고에 대한 부담, 승리에 대한 부담, 실패에 대한 부담, 이런저런 부담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데다가 재반 어떤 여건은 상당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창의적인 사람은 뭔가 약간은 일탈하고 약간은 모자라고 또 한 부분은 아주 출중하지만 다른 부분은 좀 취약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대는 이를테면 국영수 거기서 조금만 취약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그 성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상처날까 싶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전에 연구해 놓은 걸 봤는데 수석 입학한 사람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스카이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대는 안정적인 데로 많이 나갔고 역시 연고대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분야로 나가서 이를테면 사업이라든가 뭐 기업에서 이제 개인 나가가지고 프리랜서 한다든가 이런 쪽이죠.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대로 그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대는 그 성공을 보존하는데 안전하게 가는데 힘쓰고 연고대는 뭐 어차피 좀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본래 최고는 아니었으니까 부담없이 한번 해보자. 같은 수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 한 끝발 차인데 한 문제 차인데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 그게 학벌이 그래서 서울대가 좋기도 하지만 그 좋은 학벌 속에 우물 속에 갇히는 수가 있고 그 학벌이 개인을 인질로 잡아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도 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학벌 저는 지금 방송하는 게 뭡니까? 학벌에 쫄지 말라. 내가 학벌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하류가 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만 있는 것은 내가 학벌이 나빠서다.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인 이 서울대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3류가 실제로 그랬느냐? 그래요. 근데 그들하고 대결할 필요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대결하지 않고 이기는 일도 많잖아요. 이 유튜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자기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도서관의 나동현. 유명하죠. 나동현. 대도서관. 그 다음에 진용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진용진 TV던가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알아내잖아요. 동네 아저씨처럼. 이게 바로 삼류의 마인드요. 이 사람들 삼류라고는 싫어하겠지만 이를테면 정규 학교를 나와서 KS 경기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성실하고 그 제도적 틀, 시스템 틀에서는 자기를 딱딱 규정하고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안주할 수는 있지만 그 틀을 깨고 자기 발로를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의 삼류를 말하는 겁니다. 삼류 중 삼류의 일류죠. 이렇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래요. 저는 400명도 안 되는 구독자인데 놀랍습니다. 거기에 만을 거의 이게 뭐 200만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신의 한수, 신의식, 안양공전 나왔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의식은 아직 뭐 50줄인데도 자기 학벌에 대해서 그걸 건드리면 굉장히 욱하던데 뭐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참말로 제가 60대 중반인데도 그냥 10대나 초딩들이 아마 다닐지도 모르는 거기에서도 보면 나이를 어떻게 먹었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냥 놔둡니다. 안 지우고. 그래요. 여기나 와서 이렇게 배설을 해야지. 유튜브가 일종의 이렇게 배설기구도 한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안 좋은 곳이 되긴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자연 생태계로 보면 길게 보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그 두엄이 나무 뿌리를 키우고 그러면 이제 줄기도 열매도 또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 생태계라는 게 다양한 것이지 우리가 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화와 악화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의식도 좀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된다. 아직도 이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그 자기 치부를 건드리면 그냥 욱하는 걸 제가 요새는 뭐 거의 안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다음 김보겸이라는 사람이 있죠. 보겸 TV. 여기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대는 뭐 전라북도에서도 하여간 대학 뭐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립대이긴 한데 군산에 있는 국립대죠. 그러니까 뭐 김보겸은 그러더라고요. 국립 K대 그만큼 고려대 K대 하면 고려대인데 저도 자녀 이렇게 대학 갈 때 보니까 K대가 많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전라북대도 K대가 있고 몇십 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K대 하면 고려대만 알잖아요. 이러니 우리가 군산대 다니는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아직도 재학 중이더라고요. 뭐 하나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랬다는데 이렇게 고졸도 전문대졸도 지방대 나온 사람도 뭐 지잡대는 뭐니 이렇게 누가 얘기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한방을 길러서 전국을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한방을 이렇게 연마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가 한방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만방을 연습하면 그 연습 끝에 한방이 생기는 것이지 필살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한방을 기다립니다. 삼류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성형가 정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